봐봐요. 싸워도 안 하고 안 싸워도 안 해요. 안 싸우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저희 공부방은 다음 주에 한 주 또 더 휴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내주신 어머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본 결과 한 주 정도 더 쉬면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한 주 정도 더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2주 정도를 공부방 시작한 이후로 처음 쉬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압축 공부를 2편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또 몇 개 더 있고 공감 가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그중에 하나 또 새롭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중학교 때까지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원을 다닌 이유는 단지 엄마가 시켜서 뭐 자기의 본인의 의지가 전혀 없이 그랬던 어떤 한 친구가 어떻게 해서 어떤 급성장을 이루었는지 그런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제 뭐 아이들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죠. 속된 말로.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아이를 잡아서 뭐 너는 과학고를 가야 돼, 뭐 너는 영재고를 가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잡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제 아이 또한 중학교 때까지는 글쎄 공부를 한다고 한 게 정말 자기가 진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엄마 때문에 억지로 학원에 갔다든가 엄마 때문에 억지로 공부를 했다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절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자. 어차피 아이들은 중학교를 그렇게 보낸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줘도 굉장히 고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나고 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책에 나온 사례인데요. 중학교 시절에 이 사례자는 학원을 다닌 이유가 딱 한 가지, 엄마가 시켜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중학생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한 번씩은 다 겪죠. 학원 숙제를 안 해가서 남아서 보충하는 경우, 그쵸? 그리고 답지 보고 베끼다가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답지 보고 베끼는 거는 정말 안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빨리 해야 되니까 요즘 막 인터넷도 찾아갖고 막 답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 양심에 맡기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또 많이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아프다가 빠지고 뭐 PC방을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른 아이도 결론은 잘 됐다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럼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그때는 자기가 그래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더더욱 중3 때는 더더욱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 신용도 하지 않고 한문 시험을 봤는데 30점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되돌아보니까 타의에 의한 공부, 엄마가 떠밀어서 하는 공부, 억지로 하는 공부,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 마인드가 나는 공부 못하는 애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시절 자기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갔다는 거죠.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쟤 공부 못하는 애야. 애들한테 자기를 가리키면서.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는 게으른 사람이고 꿈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고 그만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여러분,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말 잘 듣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막 자기 자아가 생기면서 사춘기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엄마랑 제일 많이 싸워요. 근데 그걸 사실은 늦게까지 싸우는 애들은 고1, 2때까지도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철이 드는 사례들이 고1 정도 지나고 나서 고2 정도 되면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도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큼 이거보다 더 심한 사례도 저는 아들 친구나 뭐 이런 사례들 보면 뭐 막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막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막 뭐 술도 먹고 다니고 뭐 경찰서 가서 맨날 불려오고 거의 자퇴 직전이었던 아이였는데 거의 이제 선생님이 계속 자퇴는 안 된다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하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기가 의지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그 영상에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사실은. 그 뭐 사례야. 이렇게 된 거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제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이런 자각,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 게으른 사람인가? 나 꿈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서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좀 달라져 봐야겠어. 라는 요런 자각이 올 때까지. 이런 자각이 오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반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각이 올 때까지는 그냥 정말 아이한테 그냥 뭐라고 할까? 져줄 수 있는 데까지 져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피나게 많이 싸우고 이랬는데 지나 보면 아유, 왜 그렇게 그랬나? 왜 그랬나? 내가 뭐 그때 공부 안 하면 뭐 큰일 난다고. 얘가 마음을 먹으면 그게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데 마음을 먹기 전에 만약에 찔끔찔끔 놀게 하면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먹어지는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더 훗날. 그럴 때는 막 너무 시간이 없어지니까 실컷 놀 만큼 놀아보고 놀 만큼 논 다음에 내가 진짜 막 이렇게 진짜 할 일 없이 정말 내가 이제 뭔가가 딱 닥쳤을 때 내가 이제 그만큼 놀았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엄마랑 막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엄마들도 잘 견뎌야 되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데 그게 사실은 쉽진 않죠. 말처럼 쉽진 않은데 뭐라고 할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은 뭐냐면 내 아이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사실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아이랑 싸운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얘가 공부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놀다 얘가 공부를 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아이랑 피 터지게 싸워서 억지로라도 앉혀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지나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 지나 보면 내가 이 아이랑 그렇게까지 피 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었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대학이 다 가고 나면 다 끝날 일을 너무 그동안 아이는 그냥 아이가 그냥 놀고 있어도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든데 아이를 또 더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고3 때 가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이 압축 공부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 자체가 거기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다 철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뭐 공부 생각도 안 했다가 고등학교 가서 철이 든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지면서 어떤 이유로든 하고 싶어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이룬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닥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더 궁금한 게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이럴 때 엄마랑은 어땠나 아빠랑은 어땠나 이런 게 더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그 안에서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시간이 그게 굉장히 크게 좌우했을 거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공부 방법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지나 보니까 중딩들하고 싸우지 말자 이거죠. 여러분. 중딩 어머님들은 그래도 어떻게 그냥 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근데 고등학교 가서 지가 힘들어 봐야 지가 겪어보고 지가 자존심 상해 봐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자. 어쩔 수 없다. 네. 안 싸우고 되면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이런 자각이 올 때까지 실컷 놀게 두고 싸우지 말자. 중딩들하고. 지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때가 고1 3월이었대. 이런 취급을 그만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게 고1 3월이어가지고 이때 의지가 자기 스스로 처음 생겼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의지가 생긴 후에 이 친구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10시간씩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10시간씩 공부하고 나니까 국영이 2등급이 나오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기대를 받으면서 동기부여 너 되게 오를 것 같아 이러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 30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더 계속 열심히 했는데 누구나 오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정책이. 더 안 오르는 거. 이때 어떻게 더 그걸 딛고 더 점프를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를 않더라.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친구의 공부법 자체를 바꾸게 되었대요.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어떻게 공부법을 바꿨냐면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공부를 잘하니까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얘네들이 막 들고 와서 얘한테 물어보는데 자기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어딘지도 알게 되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로 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아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친구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다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공부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이 더 명확해지더라. 그래서 설명을 못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이 묻지 않아도 나중에는 혼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왜 친구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혼자서 설명하는데 친구들과 뭐 이렇게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설명을 하는데 칠판 같은 거 이용을 하고 백지 같은 거 이용을 하고 그랬대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 문법을 몰라. 국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나 집에서 이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나 인강을 들었다 그러면 학교나 집에서 칠판에다가 쓰면서 강의하듯이 내용을 정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백지에 써보기를 통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빠진 부분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힘들긴 하지만 암기 과목이 완전 100%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적이 급상승을 이때부터 이제 다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자마자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교 1등까지 이 기간이 고1 3월부터 지금 전교 1년이잖아. 1년. 그 1년 동안 애도 이렇게 급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는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우리가 아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아이 스스로 깨달아 가도록 차라리 공부 안 할 거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지금은 못 다니지만 차라리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책이라도 많이 읽고 이런 마음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라도 하는 게 낫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공부하면 된대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을 읽고 너도 그랬니? 이러면서 너도 중학교 때 저희 아들도 이제 중2 겨울인지 뭐 그때쯤 처음 영어 어학원 같은 데 가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학원을 또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 확 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너도 중학교 때 그랬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지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사실은 억지로 뭐라고 할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중학교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그 성장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억지로 하다가 고등학교 때라도 자기의 의지가 생기면 그거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집에 와서 자기가 정리와 복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쓰면서 설명하든지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하든지. 근데 이제 수업 내용이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2학년 정도 되면 암기 과목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말로 일일이 설명하기 대신에 백지에다가 계속 써봤대요. 백지에다 계속 써보고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막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백지에다가 다시 써보기. 그래서 다시 또 써보기. 그래서 보지 않고 한 80-90% 이상을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쓸 수 있나? 이게 이날의 그 공부 마무리된 시점, 마무리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러는 걸 우리가 멘토링이라고 해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짝을 지어줘서 멘토링 활동을 해. 그러니까 물어보는 친구와 설명하는 친구. 근데 제 딸도 이제 뭐 이런 멘토링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도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뭐 암기 과목 외우면 잘 외워진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도움되는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아이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러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뭔가가 이익이 되면서 남을 돕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인강 같은 데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나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친구는 인강을 만약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만 넣는 거는 수동적인 공부.
예, 머릿속에만 넣는 건 수동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공부를 하고 백지에 써가지고 머릿속에서 일단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인강이 머릿속에 넣어주면 얘는 백지에다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적극적인 공부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 돼. 나와야 돼. 입으로든 글로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자기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에게 설명해 주거나 백지에다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적극적인 공부 방법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남에게 설명해 주고 자꾸 써보고 자꾸 이렇게 아웃풋을 해봐야 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공부를 못했고 못하게 태어났다라고 믿었대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서 재능 탓을 한 것이더라. 그래서 중고등 시절의 공부는 충분히 노력이 재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축 공부의 첫 단계는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는 것.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못해. 이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하고 같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뭐라고 할까? 이제 모든 이 영상의 이 영상이라기보다 이 책의 어떤 큰 줄거리가 뭐냐면 주입만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강만 듣는 건 소용없고 내 거를 내 스스로 정리를 해서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바로 이 얘기랑 다 똑같이 일치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강만 듣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인강을 들었으면 내가 혼자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 수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을 들었으면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백지에다 따로 오늘 배운 거 방금 들은 거를 옮겨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외워졌다 그러면 그날 바로바로 그날 공부를 그날 끝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친구들이 보니까 전부 다 급상승을 이루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 정말로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네 것화 시키는 것, 이러한 방법을 찾아내면 공부는 끝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는 중학생과 싸우지 말자. 중딩 애들하고 싸우지 말자. 네, 고등 가면 또 성장을 하고 또 아이가 또 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하루하루를 막 싸우면서 힘들게 보내지 말자라는 얘기고, 고등학교 때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사실은 부모의 말보다 아이들은 친구의 말을 더 많이 믿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고마운 친구들 고등학교 때 또 언제 사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친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좀 갖춰가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운이 좋아서 현역대 가든 언젠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아마 가야겠다라고는 생각들은 전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이렇게 일단 머릿속으로 들어온 걸 꺼내야 한대. 꺼내서 적어봐야 되고 꺼내서 말을 해봐야 된대 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아마 혼자라도 공부할 때 중얼중얼 하면서라도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런 힌트를 조금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공부 방법도 있다니까 한번 참고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압축 공부 세 번째 이야기. 엄마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아이들이 언젠가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